자, 10에서 13번. 자, 비문학 두 번째 지문이고, 자, 요걸 굳이 나누면, 자, 과학, 기술 영역 지문이라 그래. 자, 제가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드릴 건데, 과학, 기술 지문은 대단한 추론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학 지문이 훨씬 어렵다 그랬죠. 아니면은 법 지문 마냥 우리 아까 4번에서 9번에서 해설했던 것처럼. 자, 요런 친구 말고는 말 그대로, 자, 글을 표면적으로 잘 이해를 해주는 게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도 유형을 미리 볼 필요는 없으니까 지문을 한번 봅시다. 자, 총 5문단짜리 지문이네요. 자, 보자. 열팽창인데, 요 열팽창 관련된 개념이, 자, 여러분들은 이제 현역이 아니지만, 자, 현역 작년 고3들은 열팽창 관련된 지문을 수특 비문학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래서 대략 열팽창이 어떤 개념인지를 알고 이해를 합니다. 알고 독해를 시작하거든. 자, 여러분은 모른다는 가정하에 읽어줍시다. 자, 열팽창이 뭔데?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인데,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한 것이 선형 열팽창 계수래. 자, 뻗어나가요. 선형 열팽창 계수. 자, 이 선형이라고 하는 말이 길이와 부피가 변화하는 건데, 자, 그 중에 길이의 변화를 말하는 거래. 자, 이렇게 잡아둡시다. 자, 이 친구는 길이 변화량을 보는 것. 자, 그래서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인데, 자, 여기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고,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래. 그러니까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면 처음에 있었던 길이만큼 빠지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볼 수 있지. 자,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고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라고 한대요. 자, 합금인 인바랑 알루미늄이 나와. 자, 잘 구분해. 여기서부터 이제 인바부터. 자, 인바가 있고요. 자, 알루미늄이 있어. 자, 요걸 봤을 때 먼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둘 다 양수기는 하답니다. 자, 양수인데 이 둘의 차이는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여기 밑줄. 자, 이 말을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인바가 상대적으로 작은 열팽창 계수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자, 이 말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는 말은 길이 변화량이 크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조금의 열을 가해도. 근데 자, 인바처럼 그 계수가 작으면 온도를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올리더라도 열팽창에 의한 길이 변화량이 적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말해 인바가 알루미늄에 비해 자, 덜 늘어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자, 그림 나오지.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을 한다. 평평한 띠를 만듭니다.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걸, 자, 둘로 이렇게 이제 접합을 하는데, 자, 쉽게 말해 인바랑 알루미늄을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같은 열을 가했을 때 길이의 변화량이 다르기 때문에, 자,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Q가 더 잘 늘어난다는 소리야. 그지? 자, 잘 늘어날 때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자, 두 층이 접합이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가 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대요. 자, P층 쪽으로래. 잘 봐. 자, 여기가 자, Q. 자, 여기가 P인데 온도를 가하면 얘가 훨씬 더 잘 늘어나죠. 그러면은 더 많이 늘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얘는 좀 덜 늘어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이 늘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점점 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랑 Q 중에 선형 열팽창 계수가 P가 더 크다면 온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자, 더 늘어나야 되는 쪽으로 굽을 거니까 계속해서 요 방향으로 굽을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기도 한대요. 자, 3문단. 자, 물체의 휘매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가 있는데, 자, 띠 또한 휘매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자, 그럼 우리가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때, 아, 휘어짐의 정도구나. 자, 그러면 이 곡률도 누가 더 크겠어?
Q가 P보다 훨씬 더 많이 휘어질 거니까 곡률도 Q가 더 큰 게 돼요. 이걸 실시간으로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면서 읽어야 돼. 자, 그냥 텍스트로 받아들이는 순간 너네 다시 글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을 할 수 있대. 자,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자,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래. 즉,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쉽게 풀이된 뒷부분을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자, 즉이라고 하는 표지 있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즉은 앞부분에 있는 설명을 뒷부분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앞부분 잘 이해 안 되면 뒷부분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대. 자, 그럼 심하게 휘어진다라고 하니까 자, P랑 Q 중에 동일한 온도에서 심하게 휘어진 거 Q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자, 곡률의 반지름은 상대적으로 작을 거야. P보다. 자, 그 다음 이제 보자.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장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대요. 자,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는 휘는 정도가 달라지고 이를 나타낸 것이 휭 민감도래. 자, 휭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더 심하게 휭대. 그러면은 곡률 반지름이 적습니다. 그리고 자,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친구가 더 큽니다. 자, 요런 비례 반비례 관계를 잘 잡아. 자, 그 다음 4문단. 자,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새로운 개념 하나가 나왔네. 자, 액추에이터. 자,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죠. 그러면 텍스트에서 봐. 자, 봐요. 자,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화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라고 한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를 우리가 손으로 잡고 있다 생각해. 물론 손에는 열을 가하면 뜨거우니까 안 되겠지만 자, 우리가 가정을 해요. 이걸 잡고 있어. 그러면 평평한 상태에서 잡고 있으면 자,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열을 가해. 그러면은 팽창을 하겠죠. 이쪽으로든 이쪽으로든 휘긴 휠 거야. 휘긴 휘는데 내가 잡고 있는 완전 끝은 그대로 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부분 잡고 있는 부분은 가만히 있다는 가정하에 어디가 계속 휘어요? 반대쪽 끝이 이렇게 들리고 내려갈 거예요. 자, 이게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야. 자, 그럼 이어서 보자. 자, 이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대. 5문단. 자,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는 끝의 이동거리는 커진다. 자, 고정되지 않은 거리.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계속 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동 가는 거리가 조금 가했어. 요만큼 휘어. 더 많이 가요. 이만큼 휘어. 그러면은 끝부분, 고정되지 않은 끝부분은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이동거리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자, 요게 최대 이동 거리래. 자,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띠가 휘면서 띠의 끝부분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도 있대. 자,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해 힘이 완료됐을 때 소멸된대. 자, 내가 잡고 있어. 자, 이게 계속 휘어요. 근데 여기 아무리 열을 가해도 딱 여기까지만 휠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휘면서 무언가 힘을 전달하겠지만 여기는 더 이상 안 휘니까 자, 더 이상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지. 자, 이 구간이 바로 최대 이동거리인데 최대 이동거리에서 자, 그 힘이 완료되었을 때 자, 소멸도 된대. 외부의 힘이. 자,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지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고 자,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자, 반응 완료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야?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이 무슨 말이야? 우리 라면 같은 것도 이제 라면의 면이 얇은 컵라면이 훨씬 빨리 익잖아, 그치? 근데 두꺼운 면은 더 오래 걸리죠. 자, 그런 것처럼 얇으면 온도가 빨리 올라갈 거니까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게 걸리는 거지. 빨리 휘니까. 자,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요 정보들을 우리가 좀 꼼꼼히 이해를 하시면 자, 그 다음에 몇 번 볼 거예요? 자, 10번을 먼저 갑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래. 자, 1번부터 볼까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물론
선형 열팽창 계수만 말하면 길이니까. 근데 열팽창 전체로 본다면 길이도 변할 수 있고 부피도 변할 수 있지. 자, 그러면은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인 1번은 자,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함정이야. 선형 열팽창 계수에만 집중하면 여기가 안 보이는 거라고. 자, 그 다음 2번. 자, 물질의 자,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됐을 때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에 길이로 나눈 값이다. 길이를 나눈 게 아니라요. 자, 지문 잠깐 보면 이제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거니까 단순히 길이로 나눈 게 아니라는 느낌은 들 겁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물질의 이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종류가 더 많다. 음수는 이 글에서 언급도 안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다 적다 따지긴 좀 그래. 자, 4번. 자,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아니죠.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니까 4번 아니겠지. 자, 그러면 답은 5번이 될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는 발치. 자,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대. 왜? 온도가 빨리 올라갈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답은 확실히 5번이 맞다. 자, 다음 11번. 자,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보세요.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대. 자, 그렇게 생각해보자. 양수일 땐 나왔죠. 양수일 때는 온도를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 그래 굳이 제시가 안 됐더라도 음수면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여기에 온도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드는 물질이 있겠죠. 일반적인 금속은 우리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으니까 아까 말했던 음수보다 양수가 개수가 더 많은 것도 추론은 가능해. 자, 그러면은 1번은 자, 아직 문제가 없네요. 자, 그다음 2번. 자,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그죠? 인바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더 작기 때문에, 그치? 덜 휜다 했잖아. 자, 2번 땡. 자, 3번. 자, 두 물질을 접합해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자,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자, 잘 생각해봐. 자, 아까는 계속 이제 온도를 올리는 것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온도를 내린대요. 자, 잘 봐. 아까 여기가 P.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Q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양수인 P와 Q는 온도를 올리면 자, Q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자, 긴 쪽으로 휘어. 요쪽으로 휜다 했습니다. 그치? 온도를 올리면. 자, 그럼 다시 자, 온도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얘기를 한대. 자, 아까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 쪽으로 휘어요. 자, 그러면 쪽으로니까 이렇게 보자. 자, 요 방향이 Q 방향, 요 방향은 P 방향이야. 근데 우리 늘어나는 건 요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쪽이 아니라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요 반대쪽으로 휘어지는 거지, 그죠? 방향을 보면. 자, 근데 지금 물질의 온도를 내리면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그러잖아, 그치? 자, 요건 뭐예요?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는 거는 여기 P 방향이야. 이거는 언제야? 온도를 올릴 때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두 가지야. 자, 온도를 내리면으로 하고 싶으면 큰 물질 쪽으로 휜다고 하던지 아니면 자, 온도를 높이면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고 하던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걸 자, 요런 과학기술 지문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던지 아니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자, 요 과정은 이미지로 남겨야 돼. 자, 직접 그려도 되고 머릿속으로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1번이 해결이 되고 자, 그다음 12번.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 이해하래요. 자, 볼까? 자, 두 물질을 접합해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 B가 있대요. 자,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다. 자, 일단 B가 A보다 크다니까 얘가 더 잘 휘는 거죠. 자, 요걸 생각을 하고 자, 두께 길이는 A, B 모두 같습니다. 자, 이 띠를 활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대. 자, 그리고 이제 A를 2개 사용한 것은 집게 A고, 자, B를 2개 사용한 것은 집게 B다. 안 섞었어요. 자, 집게 A랑 B는 자, BBAA. 자, 요게 BA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 그 그림을 보면 자, 여기 판때기가 있고, 자, 여기. 자, 요거 있죠, 요거. 자, 왼쪽 오른쪽 순서는 상관없는데 자, 여기를 대문자 B. 자, 그다음 여기를 대문자 A래. 여기에 온도를 가하면 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그림에서처럼 방향은 요쪽으로 휘어요.
자, 근데 미리 우리가 선형 열 팽창 계수가 B가 더 크다 했으니까 똑같은 온도로 가열하면 B가 더 빨리 휘어요. 그치? 자, 순서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인 거라고. 자, 요렇게 휘게 되는데, 자, 볼까요? 자, 온도 T0에서는 둘 다 평평한 형태래. 자, 근데 T1으로 올리면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대. 자, 그런데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휨 민감도가 B가 더 크다는 소리지. 자, 이게 선형 열 팽창 계수가 크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T2까지 올려야 자, 요 사이에 있는 물체를 온전히 이렇게 휘어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딱 잡고 뭐 들어 올리거나 하려면 T2까지는 온도가 올라가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1번 보세요. 자,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 B 모두 외부에 갈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이라고 얘기를 한대. 자, 잘 봐. 사이에 만약에 장애물이 없거나 얘네들이 계속 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온도가 T1일 때보다 T2일 때 더 많이 휘는 거잖아. 그치? 자, 애초에 T1일 땐 얘는 안 휘잖아. T2까지 가야 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다시 1번. 자, 그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어디예요? 자, 이 사이에 있는 물체를 딱 짚잖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안 휘겠지. 맞아? 막혀서 여기가 최대 이동거리야. 그러면 최대 이동거리에 이동을 하면 자, 그때 힘이 다시 줄어든다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곡률. 자, 곡률은 더 크다. 일단 T1은 얘는 다 휘는데 얘 안 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T1보다 휘어짐의 정도는 자, 이 A를 봤을 때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요거는 답이 바로 1번으로 나와요. 자, 이렇게 1번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줄겠죠? 자, 그 다음 우리 13번 문맥 문제네. 자, 간단합니다. 자, A, B의 의미로 쓰인 예래요. 자, A가 나누어 얻는 값. 자, 어떤 결과값을 얻다라고 하니까 자, 1번에 A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B 볼까? 자, B에 보면은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대요. 자, 고향으로 돌아온대. 자, 다시 뭐 회귀한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13번도 자, 여기서 과감하게 1번 자, 골라줄 수 있어. 자, 이렇게 12, 13처럼 이제 문제가 조금 윗부분에 있으면 지문의 난도랑은 상관없이 독해 속도는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요. 이제 시간은 14에서 17번 칸트 지문이랑 앞에 나오는 법 지문이 시간은 조금 더 잡아먹는 게 맞아.